적응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언제 보셨어요? 이 적응이란 단어를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우리가 적응을 봤었죠. 적응이 뭐였어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요. 환경 조건이 변해요. 환경 조건에 따라,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이 몸의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생활 습성 같은 것들을 맞춰가는 것. 생활 습성이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예, 간단하게. 요걸 여러분들이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떠한 환경 조건에 따라 몸의 구조, 형태, 생활 습성 변하는 것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조건이냐를 좀 항목별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시면 빛에 대한 적응. 그죠? 뭐 좀 구체적으로 빛의 세기다, 빛의 파장이다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일조 시간에 대한 적응. 그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에 대한 적응. 또 뒤로 넘겨보시면 온도에 대한 적응. 그죠? 또 있나요? 넘겨보시면 있어요. 그죠? 물에 대한 적응. 그리고 토양,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빛입니다. 1번이 빛이에요. 빛에 대한 적응인데,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빛의 세기. 빛의 세기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생물의 적응,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의 적응의 예, 일조 시간에 따른 생물의 적응의 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는 없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2에 있던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생명과학 1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2를 안 했다면 이 내용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열심히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빛의 세기와 광합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것도 아주 되게 생물2에서는 중요하게 다룬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물2에 나왔던 광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환경 파트에서의 빛의 세기에 대한 적응을 얘기할 때 이 그래프는 그와 같이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어떤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변형된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심화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능, 요번 생명과학 1의 수능의 방향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지 이거의 어떠한 변형, 추가 내지는 심화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약간 좀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 이해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 X축 항상 여러분들 그림을 보실 때는 좌표의 축 값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X축 값이 빛의 세기고요. 이 Y축 값은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는 CO2 흡수. 요거 다른 말로 광합성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값은 CO2 방출. 요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호흡양이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상은 광합성량, 이거 이하는 호흡량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주세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빛이 0이다. 빛의 세기가 0이에요. 빛의 세기가 0이면 지금 밤이죠. 자,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광합성의 조건은요.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빛. 광합성을 하려면 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O2.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다? 이걸 보고 있다. 광합성에 필요한 얘를 보고 있어요. 얘가 없다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식물은 뭐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식물도 뭐예요? 항상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요.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요 Y절편값 됐어요? 요 Y절편값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음지식물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 그래프고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양지식물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잖아요. 어쨌든 음지식물이든 양지식물이든 빛이 0일 때 요 Y절편의 값이 뭐다? 바로 호흡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값.
요 값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값이 바로 CO2 방출량, 항상 일정하게 음지식물이 호흡하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렇죠. 식물은 뭐 우리처럼 운동하거나 뭐 쉰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고착 생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식물은 밤이건 낮이건 호흡량이 일정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값,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실선을 그려볼게요. 요 값이 바로 음지식물의 호흡량이라는 거죠. 빛이 0이든 빛이 있든 항상 요 값이 바로 음지식물의 호흡량이고, 양지식물은 이만큼의 값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호흡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능하겠죠? 자, 이게 지금 그래프 안에 숨어 있는 값이에요. 숨어 있는 값. 그럼 빛이 이제 들어와요. 서서히 이제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뭐 한다? 광합성을 한다. 물론 뭐도 하고 있다? 호흡도 하고 있다. 호흡은 항상, always, 항상 하는 거고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하는 거겠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자, 광합성을 합니다. 서서히 이제 광합성을 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지금 요 그래프와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요 그래프 없다 생각하고, 요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광합성 그래프와 요 호흡 그래프를 합친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까봐 제가 또 이런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식물이 밤사이에 호흡을 5만큼 했어요. CO2를 5만큼 버렸어요. CO2 방출량이 호흡량이죠. 자, 요게 지금 공기 중에 5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CO2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죠. 그죠? CO2가 흡수돼가지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뱉어놓은 CO2를 하나씩 가져와요. 그럼 이게 얼마 될까요?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4.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얼마 돼요? 3. 또 가져와요. 2. 또 가져와요. 1. 이런 식으로 점점 줄다가 얼마 가져오면 뱉어낸 5만큼을 다 가져오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밖에 뱉어놓은 이 CO2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양과 이 양을 합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원래 호흡한 양이 5였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5를 가져왔어요. 그럼 어때요? 나간 양이 5고 들어온 양이 5니까 빼기, 더하기, 합치면 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 값이 바로 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양과 요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점. 요 점이 바로 지금 그림에서의 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때의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보상점. 그럼 보상점은 여러분들 교재에 쓸 수 있겠죠? 뭐라고 쓰시면 돼요?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보상점이란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CO2 흡수량은 뭐예요? 광합성량. CO2 방출량은 호흡량.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점이 보상점이에요. 자, 또 하나,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버린 양이랑 들어온 양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밖으로 내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식물의 입장에서 광합성량은 수입이에요. 수입. 이건 지출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같아요. 먹은 양과 쓴 양이 같아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은 만큼 쓰면 우리 체중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먹은 것보다 적게 쓰면 몸에 쌓이죠. 비만, 살찌는 거예요. 먹은 것보다 더 쓰면 100만큼 먹었는데 200만큼 에너지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살이 빠지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양이랑
쓴 양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점만큼의 빛을 주면 그 식물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시겠죠? 보상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보상점이 의미가 많죠. 보상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점보다 낮은 빛, 보상점보다 높은 빛의 세기를 줬다. 이것보다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고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 그 다음에 보상점보다 큰 빛을 주면 식물이 쑥쑥 잘 자라요. 생장. 여기는 뭐예요? 일정. 변함없다. 아시겠어요? 자, 이 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그려진 그래프가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합쳐가지고 그린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좀 비교해 봅시다. 보상점이 누가 높아요? 양지식물이 커요.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보상점이 높고요. 또 하나의 점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요점이에요, 요점. 양지식물의 요점, 음지식물의 요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점 이상의 빛을 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음지식물에서도 요점 이상의 빛을 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광합성을 최대로 했을 때의 최소 빛의 세기점. 광합성을 최대로 했을 때의 최소 빛의 세기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점. 요점이든 요점이든, 요점은 이제 양지식물에, 요점은 음지식물에 뭐가 되느냐? 광포화점이라고 표현해요. 광합성을 최대로 했을 때의 최소 빛의 세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광포화점보다 더 큰 빛을 주더라도, 양지식물에 여기보다 더 큰 빛을 주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주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점을 설명드렸어요. 그죠? 뭐예요? 보상점이랑 광포화점. 양지식물은요, 음지식물보다 광포화점도 크고요, 보상점도 큽니다. 그래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림상으로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두 점을 놓고 봤을 때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둘 다 큰 게 양지식물, 둘 다 작은 게 음지식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지식물은 빛이 많을수록 잘 자라요. 빛이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생육 상태가 큰 거죠. 근데 음지식물은 빛이 약해도 잘 자랄 수가 있어요.